낙지가 장난 아니지. 이게 스테미나 음식이란 걸 나 얼마 전에 알았어. 그래, 낙지가. 오늘 이거 먹고 낙지 두께 봐. 이런 낙지 처음 봤어. 이 낙지가 스타리아처럼 우주에서 온 것 같이 생겼잖아. 진짜. 스타리아처럼 공간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아? 현대자동차의 신형 스타리아 라운지를 타고 캠핑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도 하고 운전해보기도 하고 2열 시트에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영상 시작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야, 캠핑 장비를 가져왔어. 역시 굿맨이네, 굿맨. 굿맨은 굿맨이네. 근데 이게 한 가지 특이사항이, 야, 여기 램프도 달았네? 한 가지 특이사항이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둘 3. 이 라운지는 2열 시트가 워낙에 특장점이 있는 어떤 리무진의 성격을 담은 차다 보니까 풀플랫이 안 돼요. 근데 11인승은 여기 이렇게 침대처럼 아예 만들 수가 있어요. 아예 완벽하게 침대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캠핑을 원한다면 이 7인승보다는 11인승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7인승은 공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요거 접은 거지, 시트. 접어서 앞으로 민 거야? 민 거야. 그래서 여기 위에서 앉을 수도 있겠다. 앉기에도 좋겠는데? 이렇게 앉아도 여기가 일단 헤드룸의 여유가 좀 있어. 그래서 트렁크 열고 어디 와가지고 굳이 이렇게 의자 세팅을 안 해도 여기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그냥 맥주 한 잔? 요 정도는 가능하다. 그지? 오늘 그래서 이 막간을 이용해서 요즘 예진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오해마켓의 용훈낙지 낙지볶음을 잠깐 만들어 먹는 어떤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부터 마음에 드네. 요게 용훈낙지가 부산에서는 이미 엄청 유명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예진이가 최저가로 이제 런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또 이런 안주 같은 거 너무 좋아하니까 오해마켓에서 이런 거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빨리 만들어주세요. 야, 이게 다 들어있네. 다 들어있어. 그냥 그거 볶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라면 7인승을 살 거야? 11인승을 사서 풀플랫을 할 거야? 난 11인승. 캠핑을 좋아하니까? 와, 근데 냄새가 기가 막힌데 이거? 아니 근데 젓가락을 안 챙겨오는 게 어딨어. 젓가락을 깜빡해가지고. 근데 냄새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지. 낙지 두께 봐봐. 와. 양념도 진짜 맛있어. 이게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낙지가 엄청나게 굵은데 이게 뭐야 이거? 낙지가 장난 아니지. 이게 스테미나 음식이란 걸 나 얼마 전에 알았어. 그래, 낙지가. 오늘 이거 먹고 낙지 두께 봐. 이런 낙지 처음 봤어. 이 낙지가 스타리아처럼 우주에서 온 것 같이 생겼잖아. 진짜. 스타리아처럼 공간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야, 근데 젓가락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낙지가 지금 4개 올라왔어. 4개. 그 끄트머리는 다 잘랐어. 그리고 우리 돼지니까 호밀빵으로 준비했어. 우리 돼지니까는 뭐야? 우리. 나도 돼지라는 거야? 그렇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단하다, 대단해. 여러분, 이번 오해마켓 용훈낙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클릭해주세요. 요번 기회에 사셔가지고 요 용훈낙지 많이 드셔보세요. 야, 맛있는 냄새 나는데? 나지. 이거 만지면 어떻게 돼? 그렇게 뜨겁진 뜨거워. 그리고 여기 범퍼가 굉장히 낮아서 짐 싣기 편할 것 같아. 그렇네. 기존 스타렉스보다 범퍼가 되게 낮아졌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기를 테이블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 이게 되게 딱 이렇게 직각으로 딱 돼 있다 보니까 벤치로 써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될 것 같아요. 벤치가 카레클린트 벤치 같은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몰라. 열어봐야 돼. 와. 좀만 더. 와. 딱 빵 붙은 거 보이지? 이 고소한 냄새. 이게 구워지는 동안 저는 여기 네모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40, 41, 42, 43. 43 곱하기 5 해봐. 5, 3, 15, 5, 20. 215개야. 여기 네모가 215개. 그럼 양 옆에 하면은 430개. 와, 진짜 네모의 꿈이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와우. 와우. 야, 빨리 먹자. 자, 반대로. 와우, 기가 막힌데? 용훈낙지로 이걸 이렇게 맛있게 해먹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와, 이 세상 맛이 아니야? 이거 용훈낙지 아니야. 이거 용호낙지야. 스타리아도 이거 이 세상 디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온 디자인이야. 우주에서 온 맛, 우주에서 온 디자인이네.
진짜 맛있다. 농담 아니고. 진심. 자, 우선 스타리아 시승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해본 것보다 좀 더 임팩트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바로 스타리아 리무진입니다. 일단 영상 초반이니까 스타리아 리무진 먼저 빨리 보여드리고 스타리아 운전석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스타리아 리무진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못 보던 모델이었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리무진이. 야, 이 리무진은 진짜 괜찮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여기가 분리돼서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예 매끈하게 올라가서 아예 그냥 원래 이렇게 생겼던 차 같네요. 리무진 정말 끌리는데요? 야, 그리고 위쪽 부분에는 그 픽셀을 해서 이 디자인 연장선을 이렇게 다 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은근히 이 팬더 볼륨감이 은근히 있어요. 저는 여기가 되게 심심하게 느껴졌었는데 팬더 볼륨감이 은근히 있습니다. 야, 이 리무진 모델은 진짜 지금까지 오지 못했던 어떤 그런 새로운 느낌이 진짜 있네요. 아예 그리고 A필러 부분도 공력 성능을 어느 정도 설계한 것 같은 저런 그 스포일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카니발 하이리무진 시장을 얘가 잡아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 시장이 꽤 크잖아요. 실내는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실내에는 역시 그렇죠, TV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테이블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승차감이죠. 승차감이 과연 얼마나 잘 확보를 해놨는지 그게 아마 관건일 겁니다. 지금 제가 스타리아 라운지를 타보고 느낀 거는 아무래도 잔 요철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타이어 공기압을 빼고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이 하이리무진은 과연 어떤 승차감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외관은 같은 블랙이라 할지라도 지금 저쪽에 있는 거는 약간 브라운 마감재가 들어가 있고 사이드미러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요. 얘는 약간 파란색 마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색깔이라도 다른 마감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차도 마감이 브라운이 아니라 블루죠. 확실히 뭔가 우주에서 왔다는 그런 걸 좀 티내고 싶어하는 그 기운이 많이 느껴져요. 난 우주에서 왔어, 그런 어떤 디자인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R18 정말 많이 쓰이는 사이즈죠. 그리고 이 타이어 편평비가 이렇게 두껍다는 거는 공기압을 조정했을 때 좋아질 만한 승차감의 여지가 조금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엔진이 그 기존에 쓰던 디젤 엔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음은 좀 있어요. 달달달달 하는 소음은 좀 있지만 밖에서 들었을 때 이 디젤 엔진 사운드가 실제 안에서, 특히 2열에서는 이 시끄러운 디젤 엔진이 좀 많이 안 느껴집니다. 1열에서는 좀 느껴져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나눠서 별도로 구성을 2개로 보이게 했네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디자인에 진짜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도어 핸들도 딱 이렇게 잡기 딱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스타리아를 처음 공개됐을 때 봤을 때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옵셋이었어요. 옵셋. 일반적인 이런 상용차들은 바퀴가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옵셋이 생각보다 좋아서 마치 휠 스페이스를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옵셋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발표했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발표했던 이미지보다는 휠이 좀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상용차에서 바라는 어느 정도 외관 디자인에 대한 완성도가 이 옵셋이 빼먹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상용차의 그 옵셋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 스타리아 리무진을 보고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얘만 봤을 땐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안에서 리무진을 보고 나와서 보니까 약간 아쉽다. 리무진이 너무 임팩트가 컸어요. 리무진 임팩트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흰색이랑 블랙이랑 차이가 확실히 나죠. 느낌적인 차이가, 블랙은 진짜 말 그대로 도시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흰색은 뭔가 진짜 비행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컬러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정돈됨, 기존 스타렉스에선 볼 수 없었던 저 정돈된 모습이 이 앞모습이랑 맥락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를 켰을 때는 저기 있는 픽셀이 차례대로 들어오면서 그 사이드 리피터도 굉장히 좀 독특한 인상을 주고요. 저 브레이크 등은 흰색 배경에 저 빨간불이 들어와서 얼핏 보면 약간은 분홍빛을 띠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1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일단 시야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야가 좋다는 거를 앞을 보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타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아벤타도르가 이 앞에 유리 면적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마치 무슨 눈을 이렇게 반만 뜨고 운전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벤타도를 탔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시야가 좁다는 생각을 많이 못해요. 왜 그런가 곰곰이 느껴보면 아벤타도르가 이 옆에 유리가 굉장히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얘기할 때 무조건 이 앞에 있는 시야만 시야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제가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타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도 이 앞유리의 시야가 좋은데 이 옆유리의 시야가 거의 앞유리의 체감상 2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간감이 나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이 개방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앞유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죠. 이 개방감이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개방감은 사실 1열에서 극대화되어 있어요. 2열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 유리랑 끝까지 이어져서 왠지 여기도 시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여기 턱이 요만큼 있죠. 더미 공간이 요만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실내에서 바라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 계단이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리아는 앞공간에 대한 그 개방감이 2열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옆에 팔걸이가 있는데 이게 여기 바로 유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되게 두껍게 공간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팔을 기댔을 때 이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아 돌아요. 이것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러한 세그먼트의 차량이 팔걸이 이렇게 간이로 많이 만드는데, 이쪽에 대한 팔걸이는 좀 아쉬워요. 이쪽에 대한 팔걸이는 좀 아쉽지만 이쪽에 대한 팔걸이 두께가 워낙 두툼하고 이 소재 마감을 그래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인조가죽으로 여기를 이렇게 좀 덮어놔서 이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엔진이 구형 엔진이다 보니까 좀 시끄럽긴 해.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색다른 건 계기판이 스티어링 휠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계기판이 눈에 굉장히 잘 들어와요. 이 차는 HUD가 없는데 HUD가 생각이 아예 안 날 정도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원래 자동차 계기판이라는 거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계기판이 운전석 위쪽 대시보드, 스티어링 휠 위쪽으로 올라간 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노면 요철이 좀 심한 곳을 통과했을 때는 요철을 소화하는 능력은 어쨌든 MPV 치고는 상당히 좀 잘 소화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미세한 잔진동들은 그래도 좀 들어옵니다. 그거는 어쨌든 이 차급이 그래도 MPV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잔진동은 아무래도 시내에 많죠. 고속도로는 어떻게 보면은 크루징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잔진동보다는 전반적인 승차감이 더 중요하거든요. 전반적인 승차감만 논해보면은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적당히 두둥실 거리는 느낌도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최근에 현대차답게 좀 그 주행 안전성은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이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 디젤 엔진 회전 질감이 그 예전 구형 스타렉스랑 똑같아요. 그래도 산타페랑 소렌토에 들어간 그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이 신형으로 바뀌면서 진동은 많이 안 줄었어도 소음은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타리아는 외관과 실내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너무 커서 그런지 이 엔진도 좀 신형으로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남네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 아쉬워할 게 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타리아가 LPI도 나오고 수소 전기 모델도 나온다고 해요. 회전 반경 한번 볼게요. 지금 왕복 3차선 도로고, 저기 지금 불법 주정차가 가차선에 돼 있는데 한 번에 돌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기존 스타렉스는 스티어링 휠이 유압식이다 보니까 이 감도가 좀 무거워서 운전하기 부담스러운 게 좀 있었는데, 이게 전자식 스티어링 휠로 바뀌면서 핸들이 정말 가볍게 팽글팽글 잘 돕니다. 그래서 운전하기 되게 편해요. 한 번에 돌 수 있을까?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극복하고 한 번에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반경도 상당히 좋네요. 덩치에 비해서. 방금 왕복 3차선 도로에서 가차선에 서 있는 차를 지나서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통과가 잘 됐습니다. 이게 이런 길을 갈 때도 시야가 높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너무 편하네요. 이런데 이렇게 시선 체크할 때도 워낙에 유리가 넓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너무. 사이드미러 크기도 큼직하고요.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 기능은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을지 자율주행 기능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율주행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스티어링 휠로 바뀌어서 드디어 차선 유지 기능도 되는 진짜 반자율주행 기능이 스타리아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반자율 주행 기능은 뭐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웬만한 모델들과 뭐 동일한 수준이네요. 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조금은 더 불안한 게 있는데 그래도 뭐 곧잘 차선 유지 잘 해주고 차간거리 잘 맞춰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스타리아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가족용, 패밀리, 주말 여행용 그런 차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타리아가 캠핑이나 어떤 그런 레저에 조금 더 잘 어울린다는 어떤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륜구동. 카니발을 지금 저도 타고 있고 정말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 카니발이 정말 아쉬운 거 딱 하나, 사륜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카니발로 견인하는 분들도 많고 패밀리카 용도로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륜이 없으면 갑자기 뭔가 단파 빠진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캠핑이나 여가, 레저에서의 사륜구동은 사실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니발의 어떤 그 시장을 좀 뺏어올 수 있는 가장 그 열쇠 중에 하나가 또 이 사륜이 될 겁니다. 전륜 기반 사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륜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더 큰 차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함과 동시에 여가, 레저, 어떠한 그런 캠핑 이런 데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전륜 기반 사륜이다 보니까 앞쪽으로 구동이 많이 가는데 저는 이 사륜 구동이 진짜 스타리아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팰리세이드의 미니밴 역할이죠.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디자인이 이 정도까지 나와주니까 뭔가 봉고차다, MPV다, 약간 이러한 인식, 그런 인식이 좀 없어요. 스타리아 라운지를 탄다, 진짜 뭔가 가족차, 패밀리카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스타리아 리무진 있죠, 그 녀석을 사륜으로 그리고 승차감 조금만 더 개선해주면 스타리아 리무진에서 그러면 오 진짜 정말 스타리아 리무진 9인승 캠핑까지 할 수 있는 스타리아 리무진 9인승이 진짜 좋은 어떤 패밀리카, 레저용 자동차의 모범 답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뒷자리에 앉아서 2열 공간을 한번 느껴볼게요. 과연 2열에 앉았을 때 스타리아가 카니발 대비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비는 신경 안 쓰고 막 탔을 때 고속주행이 위주였는데 9.8km가 나왔습니다. 연비 중을 좀 더 했다면 한 11, 12까지는 나왔을 텐데 어쨌든 이게 2.2 디젤 엔진이라도 차 무게가 있다 보니까 연비가 카니발보다 좋진 않네요. 자, 이번에는 뒷자리 2열 공간에 앉아서 이동을 해볼 건데요. 되게 독특한 거는 이제 운전 기사님을 한 분씩 다 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각 그 채널마다 한 분씩 2열을 느껴볼 수 있게끔 2열 공간이 어떤지를 좀 온전하게 오늘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7인승 모델이에요. 그래서 앞에 2자리, 그리고 2열에 2자리, 그리고 3열에 3자리에서 총 7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인데요. 이 스타리아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후륜구동 플랫폼에서 전륜구동으로도 바뀌어서 더 여유가 있는데 이 공간을 7명만 나눠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뒤에 3명은 3열이니까 둘째 치고 거의 이 차 실내 공간의 한 70-80%를 이 4명이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을 넷이서만 쓰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가장 크게 여유가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헤드룸의 여유가 굉장합니다. 헤드룸의 여유가 굉장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레그룸이 진짜 마이바흐 S클래스 못지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 여기서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시트가 굉장히 독특한 시트가 적용이 됐어요. 우리가 아이오닉5에서 처음 봤던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우면서 이렇게 펴지는 시트 있잖아요. 그 시트가 지금 2열 시트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 옆에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뭐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봤던 그 시트 모양이 있죠. 양 옆에 하나씩 있습니다. 요거를 작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눕는 게 그냥 시트가 이렇게 누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발받침을 펼쳐주게 되면 다리까지 올라옵니다. 자, 지금 이 자세가 스타리아 라운지의 2열 시트를
가장 많이 뒤로 눕히고 다리도 펼치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했을 때 이 자세인데요. 이 상태로 이제 2열에 탑승해서 가다 보면은 앞유리가 거의 안 보이고 위에 썬루프, 커다란 썬루프가 보입니다, 시선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니까 스타리아 라운지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 스웨이드 소재로 천장을 마감한 것도 굉장히 돋보이고, 일단 썬루프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승차감인데, 승차감은 사실 기존 스텔렉스보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차 자체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승차감이 나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편한 시트에서 기대되는 그런 승차감은 나오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카니발 2열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해보고 싶은데, 카니발 2열은 뭔가 되게 편안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충격이 많이 올라오고요. 얘는 MPV다 보니까 승차감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카니발도 2열 승차감을 한 60점, 70점 주고 싶고요. 얘도 한 6, 70점 주고 싶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공간의 여유에서 스타리아가 이겼죠. 그리고 운전석에서는 이제 엔진 소리가 좀 많이 들렸는데, 이게 거리가 꽤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저 앞에 기사님이랑 만약에 대화를 해도,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말이 생각보다 이게 좀 멀리 들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승용차의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분명히 어느 정도 시끄럽긴 하지만 그게 2열까지는 많이 안 와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스타리아 분명히 너무나도 좋은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공존하는 차였습니다. 좋은 점은 디자인과 실내 구성, 상품성 이런 게 좋았고요. 아쉬운 거는 승차감이었어요. 승차감이 그래도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과거 스타렉스 리무진이 별도 서스펜션을 썼던 것처럼 스타리아 리무진도 별도 서스펜션을 써서 궁극의 리무진이 출시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LPG 모델이 이미 스펙은 공개됐죠. 하지만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 LPG 모델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 차가 수소전기 모델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캠핑카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오겠죠. 앞으로의 스타리아의 발전 가능성이 정말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안호준TV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